네, 오늘 마켓 A컷으로 선정한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지금 많이 솟구치고 있는 가자 지구의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러시아의 이란까지 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슈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지상작전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대규모의 공습을 한 다음에 전차를 투입해서요. 본격적으로 도시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건데요. 하마스의 근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개시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간인까지도 피해가 우려가 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카타르 도하를 공습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마스의 휴전협상 대표단을 공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했던 카타르 도하를 공습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과 이슬람권 정상회의 60개국은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외교 그리고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엔 회원의 자격 정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수교국으로 기존에 좀 이스라엘의 편을 좀 들어주려고 했던 이집트와 요르단까지 지금 강경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의 지금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극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유가적인 부분에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지금 러시아와 유럽 연합의 지금 관계도 점점 팽팽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달 9일과 10일 폴란드 영공을 대규모로 침범을 했습니다. 22년 전면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침범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3일에는요. 루마니아 영공에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나토가요. 전투기를 출격했고요. 그리고 일부 드론 격추를 수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나토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죠.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했고요. 영국이 지금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타이푼 전투기를 급파했습니다. 이스턴 센트리 작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독일까지도 동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된 군사를 보게 된다면 전투기와 군함은 물론이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영공 초계 지상 방어 시스템까지 유럽연합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될수록 방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반발이 나오자 러시아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겨냥한 게 아니다. 즉 이탈을 잠시 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명백하게 고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재의 압박을 조금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활용이나 추가 제재를 논의한 것으로 G7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도 지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죠.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에 대한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복성, 징벌적 관세로 인도에게는 50%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러시아 북서부 레닌그리드주 키리시 정유소의 드론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장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인데 피해가 없었다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프리모르그 항구를 공격했을 때는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하루 100만 배럴 원유랑 30만 배럴 디젤 처리에 대한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 유조선도 2척의 피해가 갔기 때문에 역시나 러시아산 원유 부분에 있어서 유가적인 상승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특히나 원유가 나오는 곳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 이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중동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가 되고요. 아랍과 이슬람권의 결속이 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안보의 불안이 가중되게 된다면 유로화의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겠죠. 특히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방산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산 업종의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이게 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고립이 된다면 중동 리스크와 비슷합니다. 우선 원유 공급에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경기가 둔화되고 신흥국의 수입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드렸지만 이란도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협력 재개 합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불이행 시에는 유엔의 제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유가적인 부분에 압박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금이라던가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잘 가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52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고요.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에 잘 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뷰가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수급도 받쳐주고 있다는 점,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에 대한 힌트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